할머니의 무구를 찾아 길을 나선 여리와 강철, 산길은 거칠었지만 여리는 망설이지 않고 손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곁에 서 있던 가섭스님과 노스님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파고들자 거칠게 드러난 흙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천이 보였습니다. 여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천을 꺼냈지요. 하얀 천 속에는 강한 기운을 머금은 무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옥패, 붉은 비단에 감싸인 작은 방울, 세월을 머금은 부적 한 장. 여리가 천을 풀어내자 서늘한 기운이 주변 공기를 떨게 했습니다. 스님, 할머니의 무구죠? 여리가 숨죽이며 물었고 가섭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넙떡이 남긴 마지막 신령한 힘이다. 여리는 무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순간 가섭스님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어요. 듣거라 여리야. 팔척귀를 봉인한 것도 바로 너의 할미였다. 여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넙떡만 씨는 모든 걸 걸고 그 괴기를 묶었다. 하지만 가섭스님은 음울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봉인을 깬 자가 있다. 강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리 역시 손끝이 굳어졌지요. 풍산, 그 비천한 자가 경문을 읊어 욕망과 권력을 위해 팔척귀를 이 세상에 다시 풀어냈다. 가섭스님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몫이다. 팔척귀를 다시 봉인할 자도 그 죗값을 끝낼 자도 여리 너다. 여리는 무구를 더욱 단단히 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갈 터이니 너희들은 서둘러 내려가거라. 가섭스님이 말했습니다. 노스님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리와 강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스님들에게 인사한 뒤 여리와 강철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지요. 그러나 순간 멀리서 거칠게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그들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왕실에서 내린 은밀한 수색 명령으로 군졸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강철은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하던 그때 길가에 잠시 비워진 화려한 꽃가마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저기, 여리가 낮게 속삭이며 강철의 팔을 끌었습니다. 둘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 좁은 가마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가마 안은 숨막힐 듯 좁고 답답했어요. 몸을 움츠려야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였고 좁은 공간, 서로의 숨결이 가깝게 부딪혔습니다. 강철의 심장이 갑자기 다시 요란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콩닥, 콩닥. 강철은 당황했지요. 자신의 가슴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뛰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리는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강철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 밖으로 군졸들의 거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여리와 강철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여리가 강철의 입을, 강철이 여리의 입을 조심스럽게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눈빛,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절박한 경고. 두 사람은 숨을 삼킨 채 가마 안의 긴장감 속에 숨죽였고 군졸들의 그림자가 가마 옆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의 주인, 전 좌의정이자 대비의 오촌 외당숙인 최원우의 딸 인선아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가마 안을 얼핏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란 눈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가마 안에 몰래 숨어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중 한 사람, 윤갑나리? 인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군졸이 아씨의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이쪽으로 도망치던 사내와 계집을 보지 못하였느냐. 인선은 짧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몸종이 대신 답했지요. 못 봤습니다. 군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가마를 힐끔 쳐다봤지만 지체 높으신 아씨처럼 보이는 인선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캐묻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군졸들이 사라진 뒤 가마 주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둘이 대체 그 꽃가마 안에서 뭘 하시려고 한 거예요? 가마 안. 강철은 얼굴이 붉어져 있고 여리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선은 그런 둘을 보며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윤갑나리, 저는 나리를 뵈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수한 설렘이 가득한 표정. 그러나 여리와 강철은 왕실 군졸들이 이토록 수색을 강화한 것을 보고 왕실에서 다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음을 감지했습니다. 여리와 강철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서둘렀고 감사합니다, 인선아 씨. 여리가 빠르게 허리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인선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길을 막지는 않았지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마를 빠져나와 다시 한양 쪽으로 몸을 숨기듯 달려갔습니다. 이제 팔척귀의 본정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팔척귀와 왕실의 악연은 아주 오래전 한 남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나이. 2m 40cm 키에 무술이 뛰어난 누구보다 강인했던 장군이었죠. 어느 날 불길이 하늘을 검붉게 삼켰습니다. 쇳덩이 같은 철갑옷을 입은 채 그는 거대한 몸으로 무너져 내렸지요. 비처럼 쏟아진 불화살. 왕을 위해 싸웠던 무장은 결국 배신당해 타오르는 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몸은 타들어갔고 피부는 갈라졌으며 숨결조차 잿더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이 꺼져갔습니다. 믿고 지켰던 왕실, 그 왕실이 그를 짓밟았습니다. 그리하여 핏빛 원한과 절망만이 남아 팔척귀.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그는 본디 왕실을 지키던 충직한 무장이었습니다. 왕을 위해 칼을 들었고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왕실을 위해 수없는 전장을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충성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권력 다툼에 휘말려 불온한 자라는 낙인을 찍혔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왕실은 냉정했습니다. 충성보다 권모술수가 피보다 권력이 더 중했으니까요. 왕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철갑옷을 입은 산채로 불화살 더미 속에 가두었습니다. 너의 죽음으로 왕실은 더 강해질 것이다. 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던 순간 그는 뼈까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마침내 깨달았지요. 자신은 이용당했을 뿐이었다는 것. 왕실은 그가 바친 충성도, 흘린 피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헌신은 버려진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킨 것은 거짓이었다. 절망이, 그리고 배신이 그의 온 존재를 뒤틀어갔어요. 살아서 불태워진 몸, 끝내 목숨조차 버려진 충성. 그 한 맺힌 원한이 그를 다시 이 세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왕실이 쌓아온 위선과 죄악, 배신과 탐욕의 응어리가 만들어낸 핏빛 저주입니다. 왕가의 피는 죄악이다. 그 피가 흐르는 한 또 다른 배신과 희생은 반복될 것이다. 팔척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끔찍한 저주가 대비가 그렇게 지켜내려고 했던 영인대군으로 옮겨져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궁 오화예 측 1탄을 함께 해보았어요. 숨가쁘게 얽혀가는 열의와 강철, 그리고 왕실의 피로 계속 이어지는 팔척귀의 저주. 과연 이 싸움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곧 이어질 오화예 측 2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며 명작 드라마는 잼드라마와 함께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